세상은 지난 십수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해오고 있고, 한국은 그런 디지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앞장서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은 세계 2위로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적은 1위인 스웨덴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정도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완벽히 도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한국인들은 집에서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하거나 클릭 몇 번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서류 업무를 한번 보려면 우편으로 몇 주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뱅킹 기술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일은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역시나 한국의 경제가 망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큰 오해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은행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니 한국의 경제는 내리막인 것 같다. 일본은 항상 은행에 사람이 넘쳐나서 평상시에도 30분 넘게 대기해야 하는데 너무 비교된다. 한국의 은행에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은행이 망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가는 것인데요. 영업시간 내내 비어있을 일이 없이 사람들이 항상 몰려드는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 은행과는 차원이 다르니 인터넷 뱅킹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달리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져 아직도 아날로그 문화를 버리지 못한 나라인데요. 몇 개월 전 스가 총리가 도장 문화를 탈출하겠다면서 우리도 디지털로 전환 좀 해보자고 호소를 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도장을 못 쓰게 하니 디지털 도장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아날로그 대국인 일본은 한국인들과 디지털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의 기본기이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바로 타이핑, 타자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은 특유의 경쟁심과 교육열로 초등학생 때부터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교육이 필수가 되었기에 초등학생들의 평균 타자 속도는 약 308타, 중학생이 되면 400타를 넘어서는 속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일본인들이 신기한 광경이라며 입을 떡 벌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수필로 작성해서 받는 곳이 수없이 많으며 대학생들은 타자를 치는 법을 아예 몰라서 대학교 1학년의 교양 수업으로 타자 치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자교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일본의 스기야마 조가쿠엔 대학교는 도카이 지방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랭킹 20위 안에 항상 들어갈 만큼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명성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생들의 타자 속도를 연구자료로 발표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 학교 신입생 속도는 2013년에 약 87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느린 학생은 1분에 40타라는 매우 느린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대학생들의 평균 타자 속도는 상기했던 한국의 초등학생의 평균 수치보다 약 3배에서 4배 느립니다. 일본 대학생 4명이 모여야 한국의 초등학생을 겨우 따라잡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평범하게 타자 치는 모습도 일본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를 보고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도쿄에 있는 나름 명문학교에 유학을 갔었는데 입학하면 컴퓨터 타자를 치는 법부터 교양 수업으로 배웠다. 나름 명망 있는 공대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는 일본 동기들이 있어서 놀랐다. 일본 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안다면 상위 10%에 들어간다. 대체 엑셀을 쓰는 법을 어디서 배워왔냐며 교수들이 한국 신입생은 신기하다고 하기도 한다. 비단 타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서 계속해서 한국에게 밀리며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습득 속도가 일본인들보다 뛰어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역시 가장 주된 원인은 타자를 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즉 한글과 일본 문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마치 미래에 우리가 키보드라는 물건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 있어서 왼손으로는 자음, 오른손으로는 모음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양손을 번갈아서 누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자가 완성되는 신기하고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본인들은 문제의 종류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서 타자를 칠 때 쉴 새 없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전환하고 여기에 알파벳까지 치려면 더욱 지옥이 되는데요. 많아봐야 한글, 영어, 숫자를 사용하는 한국인과 달리 너무 많은 문제를 써야 해서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키보드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가 추가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되어버려서 초등학생들은 아예 배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도 한국의 일반인이 일본의 전문가를 압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타자를 업으로 사는 속기사의 경우 한국의 속기사 지망생들은 보통 1,000타 내외의 속도를 자랑하며 속기 자격증 1급을 따려면 분당 1,600타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입력 체계의 한계 때문에 속기사의 속도가 한국의 3분의 1 정도로 아무리 연습을 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도 타자 속도가 분당 400타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일반인들 중에서도 400에서 500타 이상인 사람들이 수두룩한 데다가 요새 컴퓨터 좀 달아봤다는 중고등학생들은 700타를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을 보면 일본에서 기사들은 기껏해야 한국의 일반인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의 키보드까지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다들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어린 학생과 비슷한 속도라고? 아니 이건 좀 충격적이다. 한국에 유학 갔던 내 친구는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해서 과제를 제출조차 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컴퓨터는 기본으로 다루던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이처럼 상상 이상이었다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오히려 그게 뭐 대수냐는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어차피 타자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수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굳이 배울 필요도 없다.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조화로운 일본어가 훨씬 더 뛰어난 문자이다. 이렇게 열등감을 폭발시키면서 애써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반응 또한 상당수 보였습니다. 뭐든지 잘 해내는 한국인들의 특성과 신비한 구조의 시너지 효과는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도록 해준 근본적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더 큰 활약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무궁화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